제가 고3이었던 2003년 여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희 여고는 유일하게 시내에서 좀 떨어진 시골 산지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등교할 땐 매일 버스를 타야 했고 내리면 높은 언덕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만 했죠. 그날은 엄청 더운 여름, 어느 금요일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어김없이 한참 야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줄기가 엄청날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집 갈 때까지 1시간도 안 남았을 때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가 내리니까 저 포함 애들은 투정을 늘어놨죠. 우산 안 가져왔는데 여땠다. 뻐정까지 어떻게 가냐? 응, 난 우산 갖고 왔어. 그런데 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면서 문득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토요일이고 비도 많이 오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자면 대박이겠다. 친구들은 처음에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 뭐 이러면서 난리치다가 애들 두세 명이 그거 재밌겠다 괜찮겠다 동조하니까 제법 많은 아이들이 허락만 맡으면 자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 길로 총대 메고 교무실로 달려갔는데 쌤은 처음엔 한사코 안 된다고 하셨지만 하긴 교장쌤도 퇴근하셨고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그 부장쌤이 당직 서시니까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줄게. 전 곧장 교실로 뛰어가 애들한테 희소식을 기다리라고 전해줬고 담임쌤은 정말 희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어차피 혼자 심심했었는데 잘 됐다고 하셨다는 거죠. 대신 부모님께 허락 맡은 사람만 자라고 해서 자기로 한 애들은 교무실 전화로 불이 나게 허락을 맡았죠. 하지만 엄한 부모님과 지내던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고 나머지 7명만 교실에서 자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하교하는 애들은 내심 부러운 눈빛을 하다 학교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교실에선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남은 저희 7명은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궁리를 짜고 있었죠. 그때 시간이 10시 15분이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부장쌤이 얼굴을 내미시더니 나도 일 보고 오늘 교실에서 너희들이랑 놀다 자야겠다 하며 교무실로 돌아가셨죠. 부장 선생님은 간혹 화장품으로 압수하시면서 혼을 내실 때는 있었지만 평소 온화하셨던 분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청 사나우신 선생님이었다면 7명 중에 교실에 남아있을 애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IM 그라운드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도 불 켜있는 거 보고 올라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씩 웃으시면서 재밌게 놀아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점점 빗소리가 굵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비 때문에 하늘이 무너질 정도였달까? 그때였습니다. 교내 방송 마이크가 켜진 게요. 순간 친구가 비명을 질렀고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과 부장쌤이 계신 교무실은 4층, 방송실은 2층이었는데 누가 교내 방송 마이크를 켜지 않는 이상 켜질 일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마이크에선 별소리는 안 났지만 전원이 켜져 지지직하는 소리가 교실을 비롯해 학교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때 부장쌤도 너네가 장난쳤냐? 근데 저희가 그대로 있으니까 고장 났나? 하면서 끄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켜졌겠지 하면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켰고 다시 게임을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쌤이 끄셨는지 마이크 소리는 꺼졌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후 벌써 12시야? 대박. 잠깐 쉬잔 얘기가 나와 저희는 서로 편한 자세로 쉬었습니다. 한 친구는 담요를 들더니 의자 2개를 붙여 누웠고 친구 2명은 양치를 하고 오겠다며 화장실에 갔죠. 저는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려고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선 운동장과 정문이 보였는데 정문 쪽에 후레쉬를 들고 우산을 쓴 사람이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셨죠.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참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양치한다고 갔던 친구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야, 교무실에 불 꺼져 있고 부장쌤도 안 보이던데? 애들은 경비 아저씨랑 얘기하러 가셨겠지 하면서 다시 게임하자 분위기를 잡았고 저도 그러려니 하며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젠 또 무슨 게임을 할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실 불이 꺼졌습니다. 저흰 부장쌤도 안 보이는데 정전까지 되니 공포감이 물밀듯 밀려왔죠. 그렇게 한 5분이 흘렀을까. 그때까지도 안 들어오는 불에 저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나 선생님을 찾아보자는 결론을 냈죠. 복도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죠. 저흰 우선 중앙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숙식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흰 2분 중 한 분이 올라오시나 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죠. 그때 3층 중간에 멈춰 서 있었는데 그 발소린 거의 3층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경비 아저씨? 그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계속 대답도 없길래
마저 내려가려던 찰나 친구가 붙잡았죠. 다들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군요. 왜? 하는데 너희들이니?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하려는데 친구 한 명이 쉬 하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죠. 너희들이니? 한 번 더 들으니까 등골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뭔가 남자 목소리 같으면서도 여자 목소리가 섞여났거든요. 그때 불이 딱 켜졌습니다. 저흰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귀신이었구나 싶어서요. 옆에 친구 한 명은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때 왜 대답을 안 해? 너희들이냐고!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큰 걸음으로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3층 중간에 저희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그곳엔 여장을 한 부장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오른손엔 야구방망이가 들려져 있었죠. 그 기괴한 모습에 저흰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2층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같이 놀자니까? 그리고 그 미친놈은 웃기 시작하면서 저희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밑에 있던 게 미친 개 사이코였다는 걸 깨닫고 전속력으로 끝쪽 복도까지 우당탕탕 뛰는데 웃음소리와 함께 벽을 야구방망이로 탕탕 치면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흰 끝쪽 복도 계단을 두세 칸씩 밟으며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갔는데 1층 끝쪽 문은 자전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위에선 탕탕거리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흰 다시 1층 중앙 현관으로 내달렸습니다. 중앙 복도엔 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죠. 우산은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후레쉬가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앙 현관문도 잠겨 있어 친구 한 명이 뒤쪽 작은 창문을 열기 시작했죠. 다행히 창문은 열렸지만 겨우 한 명씩 나갈 수 있는 창문이라 창문 연 친구를 필두로 한 명씩 차례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친 웃음소리와 야구방망이 튕기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제가 6번째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를 강타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친구가 머리를 맞은 소리였죠. 도와줄 겨를도 없이 저희 6명은 학교 정문까지 울면서 달렸습니다.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정문을 넘다가 진흙 범벅이 됐죠. 그럼에도 말 그대로 앞만 보고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 안가 다행히 빌라 몇 채가 있어 무작정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구했죠. 저희 소리에 놀라 빌라 주민분들이 거의 다 깨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경찰차 구급차 빨리 못 왔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 6명은 곧장 병원에 실려갔고 여러 복합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부장 아니 그 미친놈은 저희 탈출하고 나서 잡혔는데 어느새 화장을 지우고 멀쩡한 척 발뺌을 하다 미처 손 쓰지 못한 피 묻은 신발이 발견돼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사실 뒷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더 이상 지어내면 안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었습니다. 실화 아닙니다. 아 제대로 낚였군요. 하지만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사이코가 많다는 얘기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사이코가 사라지길 기원하며 오늘의 기묘함 속으로 마칩니다.